사카이 미나토 항에는 하루에 2번 오키섬으로 향하는 배편이 출발합니다. 하지만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한일 두 나라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독도여 돌아오라는 입간판이며 다키시마의 날을 알리는 현수막들. 섬 곳곳에 세워진 독도 상징물들은 이곳이 분쟁의 진앙지라는 것을 실감나게 합니다. 독도와 가장 가깝다는 오키노시마는 독도를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독도로 가는 백길이 시작되던 오키 향토관에는 입구부터 독도 사진이며 과거 독도로 출항해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 어부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先生は韓日間の竹島問題について個人的にどのように思われるか。ドキュメント。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일본인들은 조용히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담겨 있는 독도의 기록을 차근차근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도 조선인도 모두 전쟁이 끝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같은 귀향자들이었습니다. 한쪽은 일본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일본 땅을 떠나는 사람들. 그러나 이 바다에서 그들의 운명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맙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돌아오는 일본인들의 눈앞에서 역시 귀국선에 올랐던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의문의 폭발로 한꺼번에 바다 밑으로 수장되는 비극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기가 우키시마마루 순나네비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안에 진짜 큰 꿈을 안고 다시 큰 기쁨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않게 마이주를 항해서 이렇게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이 사진은 당시 여기 써 있는 내용을 보면은 침몰했는데 네. 그 해면 위에 그 배의 상부에 있었던 기관총이나 이런 레이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네, 이 수면 하에는 희생된 조선인들 그렇죠. 그대로 수장된 채로 방치돼 있었다는 것. 근데 그 위로 소련으로부터 일본인 포로들이 이렇게 귀환하는 모습.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면서 많은 예. 생각이 잠깁니다. 마이즈루의 어부들에 의해 구조된 조선인 생존자들이 사건의 원인 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미 연합군이 깔아놓은 기뢰가 원인이라며 재판을 패소했고 500여 구의 시신만을 인양한 채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기뢰를 설치한 미국도 일본 정부도 고향인 조국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바닷속으로 사라진 수천 명의 조선인들은 세월 속으로 잊혀져야 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건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들. 양심적인 시민들과 제일조선인들만이 뒤늦게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넋을 위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大抵の人がもう我々の年代の人だと分かってると思います。でだからここは8月9月だったかな。ね8月24終戦後話ですね。そうですね。だから関心のある人はお参りに来られておると思います。今でも。今でも。で結構韓国の方と一緒に合同の
行事やられることがあるんですよ。お花供えたりいうようなことが。 시대의 아픔, 골깊은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 환동의 바다. 바다는 인간이 남긴 상처를 침묵으로 보듬어안은 채 무심하게도 푸릅니다. 화면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화도 좀 나는데요. 맞아요. 처음에 가셨던 곳이 오키섬이었죠.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옥기섬은 처음이었는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좀 넓어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울릉도 면적이 한 3배, 인구는 한 14,000명 정도 살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놀랐던 거는 그 지형이나 풍광이 우리 울릉도와 정말 흡사하게 그래서 상당히 수려한 곳이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어업이나 또는 우리 울릉도보다는 이제 논농사가 꽤 유명한 지역인데 상당히 평화로운 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렸던 선착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큰 편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MBC 취재진이 들어가니까 한국의 방송팀이 왔다고 안내해주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까 이게 긴장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옥기섬이 섬 사람들은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가지고 자주 우리 울릉도나 독도에 와서 어업이나 벌목을 해갔어요. 그리고 특히 19세기에도 근대화하는 과정에는 일본이 대외무역을 이제 활성화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독도나 울릉도에서 채취한 큰 뭐 예를 들어 해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강치 이런 게 가죽이나 아주 고가로 팔렸기 때문에 그쪽 옥기섬 어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울릉도나 독도가 상당히 가치 있는 섬이었고 봅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이 마이주르항이었어요. 예. 여기서도 약간 좀 이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좀 예, 있었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중간중간 메모를 좀 하면서 봤거든요. 그 궁금한 게 우키시마호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래도 최근에 와서 한국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본인들은 상당히 묻혀진 잊고 싶어하는 사건이죠.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종전이 됐죠. 그리고 이제 8월 19일 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갑작스럽게 그 당시 아오모리에 있던 조선 그 강제 연행됐던 노동자들을 본국에 송환시키라고 하는 지시가 해군성에서 내려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한국인,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강제징용 해제가 선포된 거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 이틀 전에 그런 결정이 왜 그렇게 조속히 내려졌을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수송선이었는데 4,700톤 상당히 큽니다. 근데 여기에 그 아오모리에 강제징용돼서 있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일본의 공식 발표로는 뭐 3,725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증언 나중에 증언 이런 걸 들어보면 뭐 4,000명, 5,000명, 7,000명까지도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싣고 떠납니다. 22일 날 출항해서 24일쯤 갑자기 마이주루 그 중간이기도 한데 마이주루항에 입항을 하는데 입항하는 과정에서 기뢰 폭발이 일었다고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일본 정부의 기록에 의하면은 한 520명 정도가 한국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일본인 승선인들은 한 25명 이렇게 승선했다고 사망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키시마호가 귀국길에 올랐다가 다시 뱃머리를 돌렸는데 예. 이 마이즈루만에서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침몰을 했다. 교수님께서는 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도 여러 문헌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궁금도 했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 그런데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기뢰 폭발이었다. 그 당시 1945년 전쟁 말기는 미군이 일본 열도 전체에 대해서 기뢰를 상당히 많은 엄청난 양을 뿌려놨습니다. 봉쇄 작전을 피우기 위해서요. 이제 그런 기뢰에 부설돼 있던 기뢰에 접촉하면서 이제 폭발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이라면은 아무리 전쟁 직후라서 사회가 혼란하고 일본 정부의 준비가 덜 됐다고 해도 침몰한 선체를 인양하는 것이 한 9년 걸쳐서 이루어져요. 거의 뭐 그 정확한 조사도 없었고요.
그리고 선체를 인양하는 방법도 마지막 인양할 때는 이제 폭발시켜가지고 인양을 해요. 그래서 일부 증언에 의하면 기뢰가 아니라 내부에서의 폭발이 아니냐. 예를 들어가지고 선체 그 구멍난 부분을 이제 본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기뢰 같으면 외부 충격이기 때문에 그 폭파되는 그 방향이라는 게 일정한데, 실제로 구멍은 내부에서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나오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도된 계획된 거다? 계획된 폭파가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을 조속하게 보내야만 됐느냐 하는 이유가 조선 노동자들이 워낙 학대와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아마 염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귀국시키려고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순수하게 귀국시킬 의도가 있었다면은 규례가 많이 부설돼 있다는 걸 누구든지 다 아는데, 조금 더 바깥 바다로 나가서 한국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해안선을 따라 줄줄줄 오다가 마이주랑에 그것도 정확히 이유가 불분명하게 이렇게 각 중간에 입항했느냐, 뭐 이런 의구심까지 들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그다음에 그 의도가 뭐였나 하는 건 일본 정부도 그렇고 아직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일본 정부의 입장은 뭐 그때하고 변함이 없나요? 지금 어떤가요? 그렇죠. 일본 정부 입장도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일본인 승선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다. 예를 들어서 그 전혀 예기치 못한 기뢰 폭발이었고, 그래서 일본 정부의 뭐 책임 보상은 불가하다는 거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쟁 직후였지만 한일 관계 1965년 한일 기본 관계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부담하거나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불을 하고 책임이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배상이나 뭐 이런 걸 응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쟁이 끝난 이후의 일이고 전쟁 시기까지가 이제 우리 1965년에 그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강제 연행에 의한 사고였고, 그래서 사실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듯이 1965년 한일 기본관계 조약에서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의 잘못은 좀 회피하고 좀 그릇된 논리를 계속 펴고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 순수하게 귀국 의도가 아니라 정말 그 학대받고 했던 그 노동자들의 그런 자신들의 그 어두운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의도된 어떤 살인이 아닐까, 침몰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참, 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수록 좀 화가 납니다. 예.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럴 때일수록 좀 올바른 역사를 세상에 좀 알리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일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음 시간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